네, 안녕하세요. 메이크머니 김 대표입니다. 자,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입니다. 자, 이 윈텍이라는 영상을 7월 6일 날 여기 보시는 이 윈텍 3일 전에 56개 조회수밖에 되지는 않지만 자, 이 윈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오늘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무려 18% 이상의 폭등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을 해 주셨던 분들, 이 지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8% 정도까지의 급등 종목 잡으셨다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한 저희 메이크머니에서 항상 이 하락장에서도 오늘과 같이 강렬한 종목들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아직까지도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남겨주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자,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일본이 이제 올림픽을 얼마 앞두지 않고요. 뭐 도쿄에서 진행되는 이 올림픽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이 되겠다. 즉,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심상치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한동안 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의 급등과 이 조기 테이퍼링 등 통화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자, 최근에 이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의 하락폭이 적지 않으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사실 국채금리가 올라갔을 때마다 오히려 하락했을 때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왜냐면 이 인플레이션, 이 물가 상승 압력과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 미국 FOMC에서는 뭐 조기 테이퍼링 등 전반적인 이 통화 긴축 정책으로서의 전환 가능성, 이 조기 추진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이 코로나19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수준 대비해서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경기 회복이 다시 한번 또 느려질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지표들이 조금씩 나와 주다 보니까 시장은요, 다시 한번 약세 흐름, 이 최근에 많이 올랐던 주가는 이 조정의 빌미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하락했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현재 시각 기준으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의 이 국채 금리의 상승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전 고점을 넘어서는 급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요, 지금의 국채금리의 반등은 다시 한번 이 위험자산에 대한 이 선호심리 현상, 이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지켜보시면 충분히 앞으로 좋은 종목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 이 윈텍에 이어서 또 한번 급등이 나올 가능성 있는 종목, 바로 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부품 및 장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공급업체이고요. 자, 이 반도체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이 펠리클을 부품 사업으로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장비 사업으로는 이 반도체 공정에서 챔버의 온도를 제어해주는 칠러를 생산하고 있는 바로 이 FST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 펠리클 매출의 70%, 펠리클 매출이 70%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펠리클이 뭐냐? 자, 펠리클이라는 건 마스크와 레티클 표면 오염을 막아주는 방막으로요. 자, 소모성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공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생산을 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필요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요 고객사로는 바로 어디냐?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자, D램, 낸드, 시스템 LSI에 모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자, 최근에 이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업계 내에서는, 시장에서는요, 한 11조 내외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훨씬 잘 나왔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 및 지수 상승에 대한 피로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패시브 펀드들, 이 지수 플레이를 하고 있는 이런 자금들이 전반적으로 지수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지수 플레이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증시 상승에 따른 부담감, 그리고 이 반도체 사이클,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이 3분기 피크 우려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을 오히려 고실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우리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당히 높게 공격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기사도 나왔습니다. 저 또한 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상승 탄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당장 이 지수 플레이에 대한, 그러니까 지수 상승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피로감과,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자,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약간의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앞으로 충분히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이 동사를 이제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이 FST 동안 이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하고 연계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이 고객사가 돈을 잘 벌면 투자도 많이 하겠죠.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투자를 많이 해서 이 어떻게 보면 생산 캐파를 늘려야 이 소모성 제품이던 이 펠리클에 대한 수요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조금은 투자 포인트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이 FST라는 기업은요, 장중에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10%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 업계 최초 EUV 펠리클 자동 마운트 장비 개발이라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잘만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우선은 윈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아마도 7월 6일날, 지난주가 아니죠. 7월 6일날 영상을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3,400원까지 갔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 영상 찍었을 때 2,900원이니까요. 자, 500원 정도까지 올랐다. 그러면 2,900원에서 500원이면 거의 몇 퍼센트일까요? 자, 20% 조금 못 미치지만 15에서 한 17%, 18%까지는 수익 기회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항상 이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한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항상 주식은 조용할 때 사서 시끄러울 때 팔아야 된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물론 이 FST라는 기업이 오늘은 조금 장중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급등을 했죠. 하지만 충분히 눌림목 공략한다면 저는 앞으로도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자,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자, 오늘 장중에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요, 자, 장중에 29,000 얼마까지 갔었죠? 14% 급등하면서 29,550원까지 갔었습니다. 자, 이 기술적 저항선 121선에 대한 이 회색선인데요. 자, 29,500원 부근에서 기술적 저항을 받고는 있지만, 자, 전반적으로 한번 차트 흐름을 보시면 전형적인 쌍바닥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넥라인 돌파 나와 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눌렸다가 다시 한번 곧 이 기술적 저항에 대한 부분들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는요, 전반적으로 이 기업의 상승 힘이 시장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눌림 시에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공략한다면 한 어느 정도 가격대가 좋을까요? 자, 분할로 한 28,000원대에서 27,500원 정도에서 접근하셔가지고 반등 나온다면 한 5%에서 10% 정도 목표가 잡으시면서 분할로 쪼개시는 방식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손절가 잡아야 된다라고 보면은요, 당연히 이전 저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첫 번째 바닥에서 저점을 형성했었던 가격대 한 25,500원, 400원 정도 종가 기준입니다. 일본 기준. 자, 25,400원 정도 이탈하면 손절하는 리스크 관리 하셔라. 그러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 시청을 해주신다면은요, 앞으로 뭐 하락장이든 뭐 상승장이든 그래도 상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한 번씩 참고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제가 그래도 좋은 기업들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저희 이 메이크머니 김 대표 유튜브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남겨주시면 제가 더욱더 힘내서 좋은 정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이크머니 김 대표였습니다.